미국 대선이 다가온 가운데 러시아 해커들이 미 정보기관과 항공 네트워크에 대한 해킹을 시도해 일부가 뚫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2018년 2월 평창올림픽 개막 당시 세계 곳곳에서 일어났던 해킹 사태가 러시아 군 정보기관이 주도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과거 러시아의 행각들이 재조명받고 있습니다. 러시아 정부가 벌인 해킹과 조작 사건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해피TV 팩트체크. AP통신에서 최근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미 연방수사국과 국토안보부 산하 사이버안보 기간시설안보국은 러시아 정부와 연계된 해커들이 최소한 지난달부터 미국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컴퓨터 네트워크, 항공 네트워크 등에 대한 해킹을 시도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정부의 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진 러시아 해커는 드래곤플라이 또는 에너제틱 베어로 알려진 단체로 2017년에도 미국 전력 관련 시설 수백 곳을 해킹한 전력이 있고 이번 대선을 노리고 최근 미국 정부의 일부 네트워크를 뚫었다는 것입니다. 미 국토안보부 CISA에 따르면 해커들은 다음 표적을 노리고 있다. 미국 정부의 정책에 영향을 주고 지방정부 기관들을 방해하기 위한 것이다. 지방정부 네트워크에는 선거 관련 정보들이 저장돼 있다. 해커들이 대선 결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줄 수는 없지만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등 선거 결과에 대한 불신을 조장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러시아의 해킹은 미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최근 한국에 대한 해킹 시도도 밝혀졌는데요. 법무부 발표와 외신 보도들을 종합하면 이들은 평창올림픽 개막식 기간 동안 경기를 지원하는 수천 대의 컴퓨터 데이터를 지워 작동 불능 상태로 만드는 악성 코드 공격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공격으로 피해를 입은 국가는 올림픽 개최국인 한국은 물론이고 프랑스, 조지아, 네덜란드, 우크라이나, 영국, 미국 등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미 법무부는 러시아가 이 같은 사이버 공격을 진행한 데 대해 당시 러시아 선수단이 정부 주도 도핑 시도로 러시아가 국기와 국가 없이 참석하도록 IOC의 결정이 나오면서 이 같은 공격이 진행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나 러시아는 자신들이 국가와 국기 없이 참석하도록 한 조치에 앙심을 품고 수백여 대의 컴퓨터 손상, 인터넷 접근 마비, 방송 피드 교란 등을 작업했고 이 공격이 중국이나 북한 해커가 한 것처럼 꾸며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2018년 2월 9일 평창 올림픽 개막식 당시 조직위원회와 주요 후원사들이 사이버 공격을 받았고 메인 프레스 센터에 설치된 IPTV가 꺼지고 조직위원회 홈페이지에 접속장애가 발생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조직위원회 서비스 인증센터와 데이터베이스 서버가 파괴되면서 수송, 숙박, 선수촌 관리, 유니폼 배부 등의 서비스가 차질을 빚었고 밤새 복구 작업을 통해 12시간 만에 겨우 정상화되었습니다. 영국 국가사이버안보센터는 평창올림픽에 대한 러시아의 사이버 공격이 러시아 연방군 총참모 부정부국의 74455 부대에 의해 진행됐다고 전했는데요. 6명의 러시아군 정보장교들을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올림픽의 원소라도 진 것인지 앞으로 계획된 도쿄올림픽에 대한 공격도 이어갔는데요. 영국 도미니크 라브 외무장관은 74455 조직이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와 스폰서 등에 대해서도 최근 공격을 시도했다. 올림픽과 패럴림픽에 대한 이들의 행위는 부정적이며 무모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러시아의 해킹 공격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2015년 12월과 2016년 12월 우크라이나 전력망에 대한 악성 코드 공격을 했는데 이 공격이 동유럽 겨울의 한복판에서 전등과 난방을 끄면서 수십만의 우크라이나 국민의 삶을 어둠과 추위로 내몰았던 사례가 있고 또 미 법무부에서는 2017년 선거를 앞두고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정당과 지방정부를 상대로 해킹과 유출 캠페인을 벌였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에서는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 명의의 규탄 성명을 발표하고 러시아는 당장 이런 무책임한 행동을 멈추어야 한다. 이 같은 사이버 테러는 국제사회의 안정과 공공의 치안을 완전히 저해하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같이 러시아가 평창올림픽에 앙심을 품게 된 계기를 살펴보자면 소치올림픽 약물 사건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소치올림픽 당시 김연아 선수의 메달을 훔쳐간 소트니코바 또한 금지 약물을 사용했을 수도 있다는 의혹이 러시아 언론을 통해 제기된 바 있습니다.
러시아 언론 DNI는 소트니코바가 맥라렌 보고서에 있는 금지 약물 복용 의혹 선수 명단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도했고, 소트니코바의 소변 샘플 번호와 함께 샘플이 훼손된 흔적이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올림픽위원회는 소치올림픽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 우승자 소트니코바의 도핑 의혹을 기각했습니다. IOC는 의혹을 받은 5번째 선수는 도핑 규정을 위반했다는 증거가 불충분해 징계 없이 사건을 종료했다면서 해당 선수의 권리 보호 차원에서 이름을 공개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5번째 선수는 소트니코바였습니다. 소트니코바는 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 소치올림픽은 수치올림픽이라고 패러디 될 정도로 더럽고 추했습니다. 일단 심판진 구성부터가 말도 안 되는 구성이었는데요. 2014년 소치올림픽에서는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 쇼트 프로그램이 끝난 뒤 9명의 심판 중 4명이 교체되면서 러시아의 셰코프셰바가 프리스케이팅 심판으로 합류했습니다. 여기에 과거 문제를 일으켜 징계를 받았던 우크라이나 출신 심판도 합류했습니다. 러시아의 소트니코바는 스케이팅 여자 싱글에서 1위로 확정된 뒤 당시 프리스케이팅 심판을 맡았던 알리 셰코프셰바와 포옹을 나누었습니다. 이 장면은 소치올림픽 여자 싱글 판정 논란에 대한 상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이 장면은 규정까지 개정하는 계기가 되었는데요. 국제빙상연맹은 소치올림픽 이후 올림픽 등 A급 대회에서 1위에서 5위가 예상되는 선수나 팀과 같은 국적인 사람은 해당 경기에서 기술 패널이나 심판으로 참여할 수 없도록 윤리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실제로 여자 피겨 사상 최초로 A급 대회에서 메달을 따낸 적이 없는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소트니코바는 이후 금메달을 훔쳐간 것에 대한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만 했고, 지금까지도 올림픽 시즌만 오면 회자되는 사건의 당사자로 남는 불명예를 얻게 되었습니다. 시카고 트리뷴의 피겨 전문기자 필립 허시는 지독하게 높은 점수를 받은 소트니코바의 러시아 역사상 첫 올림픽 여자 싱글 금메달은 피겨 역사상 가장 큰 의문점으로 남게 될 것이라며 직격탄을 날렸고, 김연아의 프로그램은 매우 정교했다. 소트니코바보다 훨씬 좋은 점수를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소치 이후 금메달 리스트의 자격을 증명하겠다며 2018 평창 올림픽에 출전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포부와 달리 어떤 국제대회에서도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나왔던 국제대회는 지난 2015-16 러시아에서 열린 로스텔레콤컵이 전부였는데요. 소트니코바는 이 대회에서조차 3위를 차지했고, 이후 세계 반도핑 기구로부터 도핑 의심 대상자 명단에 오르며 여러모로 상황이 불리해지자 부상당했다는 핑계로 올림픽 출전을 거부했습니다. 이후 TV 프로그램 출연과 모델 활동, 뮤지컬 출연 등에 주력하다가 결국 영향력 없는 올림픽 챔피언으로 빙판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소트니코바는 러시아 한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런 발표를 하게 돼 마음이 아픕니다. 선수 생활을 이어나가기에 몸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공식적으로 선수 생활을 끝맺음하기로 했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은퇴를 한 소트니코바, 현재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놀라지 마십시오. 빙상스쿨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과연 소트니코바에게 아이들이 무엇을 배울까요? 심판 매수하는 법, 약물 의혹으로부터 벗어나는 법, 부상 핑계대면서 올림픽 재대결 회피하는 법, 올림픽 출전 자격 박탈되면 해킹으로 분탕치는 법, 은퇴한 후 인스타그램에 마치 진짜 금메달 리스트인 양 사진 찍어 올리는 법. 상황이 이렇다 보니 러시아의 악순환은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러시아는 최근 일어난 모든 사이버 공작 의혹에 대해 부인했습니다. 러시아는 국제적으로 사이버 공격을 한 적이 없다며 의혹을 부인하면서 모든 것이 러시아 혐오 조장을 노린 미국과 영국의 공작이다. 해킹 주장은 현실과 전혀 부합하지 않으며 미국과 영국, 서방 사회에 러시아 혐오 정서를 조장하고 마녀 사냥을 전개하려는 목표를 겨냥하고 있음이 명백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페페TV의 결론입니다. Conclusion. 페페TV. 소트니코바 오랜만에 들어도 진짜 열받네요. 스포츠라는 건 정정당당하기 때문에 의미와 가치가 있는 건데 지네 나라에서 올림픽 한다고 자국 심판 앉혀놓고 고득점 주고 그러다가 걸려서 퇴출되니까 해킹으로 분탕치고 다니고, 정직한 인간은 신이 창조한 가장 기품이 높은 작품이다.
철학가 포우프가 한 말입니다. 우리 최소한 스포츠에 있어서만큼은 거짓말하지 맙시다. 그런 면에 있어서 이번에 일본 올림픽 망한 건 참 다행스러운 일 같기도 한데요. 또 얼마나 편파 판정해야 되겠어요. 또 그거 보고 혈압 오르느니 올림픽 망해서 일본 경제 타격 입는 게 더 흥미진진해 보이는데요. 페페TV 시청자 여러분, 일본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수가 연일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신적 일본 총리가 주말까지 직접 나서 외출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지만 확산세는 좀처럼 꺾이지 않는 모습이다. NHK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11일 오후 코로나19 대책본부에서 언어가에서 이미 많은 감염이 확인됐다며 비상사태 발령 지역뿐 아니라 전국 모든 지역에서 나이트클럽, 카라오케, 라이브하우스와 접객을 동반한 음식점 이용을 삼가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아베 총리는 긴급사태를 한 달 만에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최소 70%, 최대 80%까지 접촉을 줄여야 한다며 국민 여러분의 협력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아베 총리는 지난 8일 도쿄도, 오사카도, 사이타마현, 치바현, 가나가와현, 후쿠오현, 후쿠오카현 등 7개 지역의 긴급사태를 선언했다. 그러나 확산세를 막기에는 이미 너무 늦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실제로 긴급사태 이후 일본 전역에서 신규 확진자가 매일 500에서 600명씩 쏟아져 나왔다. 이날도 일본의 일일 확진자 수는 나흘 연속 최다 기록을 갈아치우며 7,300명을 넘어섰다. NHK에 따르면 11일 오후 5시 30분까지 총 435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새롭게 보고돼 총 7,345명으로 늘었다. 이런 추세가 이어진다고 가정하면 일본 누적 확진자는 다음 주 안에 한국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긴급사태가 선포된 일본 수도 도쿄 지역을 중심으로 확산세가 거세다. 이날 도쿄도에서 새로 확인된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197명이다. 이는 전날 기록한 역대 최다 기록보다 많은 것으로 4일 연속 고점을 경신했다. 이로써 도쿄의 누적 확진자 수는 최소 1,895명으로 집계됐다. 전국 47개 도도부현 가운데 가장 많다. 일본 하루 새 신규 확진 700명, 나흘째 최다 8,000명 육박. 코로나19 확진자가 쏟아지면서 긴급사태가 선포된 일본 도쿄와 오사카 등을 중심으로 감염 환자 수가 하루 만에 700명 넘게 늘어나 나흘째 최다를 기록했다. 아베 신적 일본 총리는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일본 전역에서 번화가 음식점 등의 이용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긴급사태 지역의 출근 인원을 70% 이상 줄일 것을 지시했다. NHK 집계에 따르면 도쿄와 오사카를 포함한 일본 전역에서 새로 확인된 코로나19 감염자 수는 11일 오후 11시 현재 715명으로 전날 수치를 넘어서며 나흘째 최다 기록을 넘어섰다. 이로써 이날까지 일본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확진자는 누적해서 6,895명이 됐다. 이 수치는 공항 검역 단계 확인자와 전세계편 귀국자를 포함한 것이다. 여기에 집단 감염 사태가 발생했던 크루즈 유람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승선자 712명을 더한 일본의 전체 감염자 수는 7,608명으로 8,000명대에 근접했다. 사망자는 이날 11명이 추가돼 국내 감염자 132명과 유람선 승선자 12명 등 총 144명이다. 도쿄도는 이날 새롭게 판명된 확진자가 197명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하루 기준으로 가장 많았던 전날을 웃돌면서 4일 연속 최다 기록을 갈아치운 것이다. 이로써 도쿄의 누적 확진자 수는 1,902명으로 불어났다. 도쿄도는 신규 감염자 가운데 77%인 152명의 감염 경로가 파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오사카에서도 이날 70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와 지역 내 전체 감염자 수가 도쿄 다음으로 많은 766명이 됐다. 수도권인 가나가와현에서도 하루 기준으로 가장 많은 76명의 감염이 새롭게 확인됐다. 아베 총리는 이날 주재한 코로나19 대책본부 회의에서 긴급사태 선포 지역뿐만 아니라 일본 전역의 번화가에 있는 음식점 등의 이용을 자제해 타인과 접촉을 줄여달라고 요청하는 취지로 기본 대응 방침을 바꾸기로 했다.
총리는 야간의 번화가에서 이미 많은 감염이 확인되고 있다면서 긴급사태가 적용되지 않는 다른 지역으로 사람들이 몰려 감염을 확산시키는 일이 발생해선 안 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또 긴급사태가 발령된 도쿄 등 7개 광역지역의 사업자들에게 재택근무를 원칙으로 해 출근 인원의 70% 이상 감축을 요청하고 관계 강요에게 지시했다. 일주일의 나리타군은 코로나19에 직격탄 활주로 일부 폐쇄. 일본 수도권 방문인 나리타군항이 활주로 2개 중 하나를 폐쇄한다. 10일 NHK에 따르면 나리타공항 회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항공편이 줄어든 데 따라 비활주로 중 한 곳을 폐쇄하기로 했다. 회사 측은 부모 보조인 국토교통성의 승인이 나오면 곧바로 활주로 한 개 체제로 운영할 방침이다. 나리타공항 활주로가 일부 폐쇄되는 것은 1978년 5월 개항 이후 처음이다. 나리타공항 회사는 코로나19 때문에 항공기 이착륙 횟수가 대폭 감소해 회복에 상당 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실제 코로나19 확산으로 전 세계가 출입국 규제를 강화하며 나리타 공항도 직격탄을 맞았다. 나리타 공항을 오가는 국제선 여객기는 지난 4일 기준 지난해 동기의 16% 수준으로 급감했다. 화물 평균을 포함하면 전체 40% 수준으로 떨어졌다. 지난해 이 공항을 이용한 사람은 4,435만 명에 달했고 항공편 발착 횟수는 26만 4천 회를 넘었다. 한편 도쿄 하네다 공항은 제2터미널 국제선 시설 운영을 11일부터 당분간 중단하기로 했다. 제2터미널 국제선은 2020 도쿄 올림픽, 패럴림픽 준비 자증축해 지난달 29일 문을 열었다. 620억 엔을 들여 공사했지만 개장하자마자 코로나19에 멈춰섰다. 항공 여행객이 급감하며 이 시설을 이용해 출발한 항공편은 개장 첫날 8편을 포함해 10일까지 11편에 그쳤다. 일공항 임시격리자의 골판지 침대 제공 코로나 덮어질 듯. 일본 도쿄 나리타 공항이 입국자들을 위한 임시격리 시설로 골판지 침대를 제공해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10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는 나리타 공항에서 입국자들을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격리 목적으로 골판지 침대를 제공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한 트위터 이용자는 현장 사진을 첨부하며 오늘은 여기서 잔다. 검사 결과 나올 때까지 나올 수 없다고 적었다. 사진에 따르면 골판지 침대는 입국 후 수화물을 찾는 컨베이어 벨트 공간 옆에 2m도 채 되지 않는 간격으로 촘촘하게 배열돼 있다.